꽃잠의 진가를 알아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자 이거지. 그래서 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축소해서 전통주 업계,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안 온 분들도 많고 막 그래서 다 근데 내 하기에는, 에피소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화밖에는 없으니까 우리 집에 이제 직접 방문을 한 그러니까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뭐 피드백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서로 얼굴 보고 얘기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?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지. 뭐 어떻게 보면 고마운 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. 어떻게 보면 뭐 인연이지. 좋은 인연이기도 하는 그렇겠지.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 중복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가장 뭐랄까 초창기부터 해서 좀 남다른 인연은 아무래도 안심막걸리지. 안심막걸리 처음 봤을 때가 우리 그 실상사에서 앞에서 그 플리마켓 나갔을 때 우리 이제 허락받고 출시하고 그때 이제 안심막걸리 대표랑 안심막걸리 셰프들이 그 고원정 선생님 그 뭐 음식 자연주의 요리 그 수련 와가지고 이제 쉬는 시간에 나와서 이제 구경하다가 우리랑 첫 인연이었지. 처음에는 좀 비주얼부터 그랬어. 그 누가 봐도 서울 날라리처럼 생긴 키 훤칠한 그때 군영 씨도 있었었나? 몰라. 아무튼 키가 큰 사람들하고 뭐 같이 와가지고 이제 술 먹어보고 이거 술 어디서 만드냐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그 납품 물어봤었나 그때? 납품 가격? 아 처음엔 그 이야기지. 그 술 먹어보고 이제 본인이 안심막걸리 대표라고. 그래서 현주 씨랑 나랑 예 우리는 안심막걸리가 뭔지 모르니까 뭐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안심막걸리를 몰라서 조금 뭐랄까 황당, 서운 뭐 그랬었다고. 근데 우리도 이제 아니 그래 뭐 안심막걸리 대표라고 해서 네 그랬는데 뭐 할 얘기가 뭐 있냐 이거지.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때 이미 서로 약간 좀 이상했어. 그러다가 안 대표가 이제 이건 납품 가능하냐고 그래서 납품 가능하다고 그래서 납품가를 물어봐서 야 그때 그 납품가대로 했으면 안심막걸리가 이익이었을 텐데 내 기억으로는 8,000원이었거든 납품가 우리가 얘기한 게. 몰라. 하여튼 그런데 이제 안심막걸리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었나 그래가지고 원가가 얼마냐고 대뜸 물어봐서 내 속으로 초면에 원가를 아무튼 아마 한 5,000원 이상 나온다고 막 나도 좀 세게 이야기하고 막 그랬던 기억인데 그랬는데 이제 안심막걸리가 그 안 대표가 본인 독서 모임이나 그 셰프들 그 요리 수련하면 고은정 선생님한테 갔다가 여기 그 저기 견불동 된장 간장집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가잖아. 거기서 하룻밤 자고. 근데 그 실상사 인연 이후로는 올 때마다 우리 집을 반드시 들려서 술 설명 듣고 술 사가고 뭐 맞아. 이래저래 그 인연이 있었거든. 근데 내가 안심막걸리 대표가 생각보다 웅심이 좀 있다고 생각했던 게 한 3년 반 동안 계속 오는데 단 한 번도 나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. 그쪽도 안 하고 우리도 안 하고. 그래서 뭐 한 3년 반쯤 지나니까 이제 어느 날 그랬지. 우리 납품 받을 건데 한 달에 60병 이상 생산 가능하냐, 안정적으로 가능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근영 씨도 그거 물어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속으로 생각한 게 몇 년 우리 집이 좀 그렇게 불안해 보였나 싶기도 하고 몇 년 동안 술 먹어보고 판단해 보고 이제 그렇게 납품을 요구를 하는구나 싶었지.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어.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게 안심막걸리가 한국 술집이잖아. 그러니까 뭐 본인도 이제 국수주의에 빠지진 않으려고 노력하되 뭐 한국적인 걸 좀 특화시키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거든. 그래서 근데 음식 수련도 셰프들 새로 올 때마다 꼭 음식 수련 시키고 뭐 여기 그 된장 간장 다 확인하고 그러니까 음식이나 식재료에 대한 판단이나 투자 같은 것도 꽤 하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좀 유명한갑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. 그 안심막걸리는 또 다른 인연이 하나 있는 게 우리 처음에
꽃잠은 엄청 폭발했잖아. 근데 우리 술 가져간 데서 제일 비싸게 팔았었거든 그때도. 근데 그 비싼 술인데 손님들 테이블 앞에서 이 술 열다 보면 몇 번 막 난리가 난 거지. 근데도 끊지 않고 계속 이제 서로 이야기 주고 받으면서 그래갖고 우리가 찾아낸 게 결국 냉동 배송이었잖아. 그러니까 안심 막걸리가 우리한테 줘 가장 큰 공로는 냉동 배송을 발견 착안하게 된 거. 그 냉동 배송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점차 안정화가 됐고. 그러니까 한 번 납품을 받고 나서 꽤 믿어주고 좀 그 계속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. 여기까지 온 거야. 그래서 여기까지. 그런 지금. 인연들이 꽤 컸지. 지금도 거기 그 셰프들이랑 잘 지내고 있고. 근데 안심 막걸리 갔던 와, 손님들이 우리 초기에 집에 또 그 이야기 많이 많았었지. 안심 막걸리 손님들 중에 안시에서 먹어봤어요. 그런 사람들이 꽤 왔었어. 그리고 도움이 됐지. 초기에 내가 조금 그러니까 이건 나는 뭐 그냥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납품 문의가 와 다른 매장에서 안심 막걸리에서 판다고 해서 그래서 드셔보셨냐니까 안 드셔보셨대. 전통주 잘하냐니까 모른대. 근데 왜 들으시려고 그러니까 안심 막걸리에서 술을 쓴다고 그래서 꽃잠을 그런 경우도 있었어. 몇 군데 있었는데 내가 드셔보시고 연락하시고 폭발하고 뭐 조금 했더니 한 군데도 납품 안 받았잖아. 안 해줬잖아. 모르겠고. 그래갖고 그때만 해도 나는 아니 그걸 알고 가져가야지 하면서 그랬던 게 있지. 그건 지금도 그렇지. 알고 가야지.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먹어보니까 그러니까. 뭐 그랬던 게 안심 막걸리 이래저래 이야기도 많아.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있어? 그 중간에 뭐냐 있지.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피드백이 서로 주고받아지니까 이게 판매하는 곳하고 만드는 곳하고 관계나 이런 게 꽤 좋아.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. 서로. 그러니까 컨디션이 늘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은. 그러니까 단양주라서 매번 다른데 그것도 이해해 주는 것도 참 그래 뭐 그러니까 아무튼 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니까. 그래 신맛이 된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았고 초창기에. 맞다. 그러니까. 그래서 안 대표 때 물어봤잖아. 본인이 신맛 좋아한다는 분들 중에 실제로 신맛 좋아하는 분 몇 프로나 돼요? 그랬더니 대부분 아니에요. 막 이러고. 뭐 그런저런 이야기가 재밌었지. 그러면 안심 막걸리를 그러니까 위주로 해서 안심 막걸리를 위시로 해서 주점 대표들이 꽤 많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꽃잠을 많이 알려줬지. 사실 초창기에도. 근데 내가 그 안심 막걸리 이제 셰프들이나 이런 사람들 새로 오면 이쪽 코스로 이제 수련 코스로 잡잖아.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야, 이 사람들은 양조장 만드는 것도 굳이 와보는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백곰 대표 있잖아. 거기가 이게 그 뭐랄까 이런 문화를 만든 뭐 시초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본인이 덕후였잖아. 백검 이승훈 대표는. 근데 그 전통주나 술을 팔려면 그 술 만든 양조장을 찾아가서 직접 만드는 환경도 보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술뿐만이 아니라 술에 담긴 이야기를 같이 판다. 이런 문화가 형성돼 있었는데 그 문화의 시초가 백곰 막걸리였더라고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이후로 우리 양조장 한 이후로 백곰 막걸리 집이야? 백곰 이름이? 그냥 백곰이지. 전통주점 백곰 아니야? 백곰 막걸리일걸? 아 그래? 그래서 백곰 막걸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양조장 대표들도 어지간하면 여기 와보고 싶어하고 어지간하면 왔다 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. 그래서 그게 참 좋았어. 그러니까 술만 파는 게 아니고 술에 담긴 이야기를 같이 팔겠다. 이게 난 참 백곰의 어떤 뭐 근데 이제 없잖아. 평가받을 지점. 그래서 백곰도 도움이 됐고. 그리고 백곰 이야기를 나온 김에 내가 그리고 이제 백곰과 관련해서 몇 가지 내가 양조장으로서 평가라 가야 되나 느낀 점이 좀 있는데, 근데 두 번째로 백곰 막걸리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대금 결제 문제 있잖아. 그 전통주 전문점에서 양조장하고 대금 결제가 좀 중구난방이거나 좀 시끄럽고 껄끄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잖아. 근데 백곰 막걸리에서 전통주 전문점 협의회인가 뭐 그런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결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게 모르게 신경 쓰게 하고, 그래서
결제를 양조장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잘해주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 백곰이 꽤 신경 쓴 걸로 내가 알고 있어. 본인도 그렇게 했고 정확히 딱딱딱 결산을 했잖아. 그래서 그것도 그러고 또 하나 백곰을 보면 이제 다른 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소믈리에를 키우잖아. 본인이 투자를 해서.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시는 분들을 그냥 와서 직원이나 알바생이 아니고 전통주 전문가가 되기를 좀 바라는 것들이 있었잖아. 그래서 이제 소믈리에 키워서 소믈리에 대회도 나가게 하고 그 백곰 직원분들도 무조건 그 양조장 투어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었지. 의미 깊었지. 그렇지. 그런 것도 하는구나. 이렇게 양조장 돌아다니게 또 하는구나. 이런 생각 했지. 그래서 백곰 대표가 외향으로 보면 좀 강성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 그 전통주와 관련해서는 백곰이 개척하고 만들어 왔던 게 꽤 평가받아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. 그래서 뭐 그런 그래서 생각이 좀 나.